지금부터 1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리행위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먼저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요, 잠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먼저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을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는요, 갑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본인이라고 하고요, 이 병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대리권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를 대리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과 상대방 관계를 대리효과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부여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먼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냐? 먼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 그래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법원,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파산 관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재자라고 해가지고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이 사람이 어디 외출한다고 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부재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부재의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냐, 법원에 선임을 해가지고 선임하는 것을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재의 기간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를 하느냐? 그러면 실종 선고라고 하는 제도 들어봤죠? 실종 선고. 그래서 보통 실종인 경우는 5년이고요. 특별 실종, 비행기가 추락했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했죠? 그래서 사람 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것을 특별 실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실종 경우는 5년, 특별 실종 경우는 1년이죠. 이 실종 선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죠. TV 보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형사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뭐죠? 보험 사기 같은 거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어디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숨어 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운전만 하지 않으면 어디에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종 선고를 하고 나서 한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실종 선고가 딱 이루어지면 일단 서류상으로는 사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타방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실종 선고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중요한 것은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은 달라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을 법정대리,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말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갖고, 하나이면 단독행위죠, 두 개이면 계약이잖아요.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 본인의 뭐가 있어요? 수권행위. 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은 위임계약. 그래서 위임계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위임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이죠. 계약은 원인.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리권을 주었으면 그 대리권이 어떻게 되냐? 법에 나와 있다. 친권자죠. 그러면 혹시 미성년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엄마이죠, 아빠이죠, 동시에 뭐가 된다? 법정 대리가 되는 거예요. 친권자로서. 그런데 만약에 그 미성년인 자가 성년이 되죠? 그러면 법정 대리권이 자동 소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이다. 능동대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죠. 이 대리권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유권대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유권은 대리권이 있고 무권은 대리권이 없고 오늘 이제 우리가요 무권 대리 아주 중요하죠. 매년 한 번도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이것을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다음 이제 대리권이요 발생했으니까 대리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게 되는 거잖아요. 소멸하는데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죠. 이 공통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이다 이 말이죠. 그럼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본인이 사망하면요, 본인이 죽으면, 그다음에 대리인이 뭘 하게 되면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피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이 아니에요. 피한정이 아니고 피성년 후견이 될 경우 소멸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에만 한정된 있어.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숙권 행위를 뭐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위임계약, 위임이 종료가 되거나, 위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가 되거나 종료가 되거나,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리권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대리권이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발생했으니까 변경이죠. 이 변경에는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뭐를 한다고 그랬죠? 대리권을 남용을 하죠. 남용. 대리권을 남용하고, 대리권을 남용하면은 본인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되기 때문에요. 대리권을 뭐를 한다? 제한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범위가 있고 남용이 있고 제한을 하죠. 이러한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뭐를 하냐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을 하는데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지고?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인가? 대리인이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지면은 원래 대리항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을 진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아닌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을 거 아니에요. 원래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한테 줘야 되죠? 본인 통장으로 원래 입금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부동산을 하게 되면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누구의 통장으로 입금시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불안하니까 대리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면 나중에 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나한테 찾아와. 중개업자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누구한테 주겠다? 본인 통장으로 주겠다 해서 보통 본인 통장으로 꾸역꾸역 주죠.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이 누구 통장에 줘도 되냐? 대리인 통장에 입금시켜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체결만 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았어도 중도금이나 또는요 잔금 등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했으면 그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죠? 본인 통장에 입금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본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이나 또는요 제3자한테 이 돈을 쓰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남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약사한테 우리 병원 가서 약을 타오죠. 약사한테요 타오는데 원래 약사가 뭐라고 하죠? 이것은 약은요 한 봉지만 먹으러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혹시 불안해서 두 봉지 먹고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절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약물을 뭐를 했다고 그래? 남용했다고 하죠.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알겠죠? 치료의 목적인데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을 남용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누군가가 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아니었다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져.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럼 본인은 그것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요, 대리권을 주면서 반드시 뭐라고 한다? 입금은 반드시 아래 계좌로 입금시켜 주세요. 이렇게 쓰죠. 반드시 그건 나한테, 이 사람한테 주지 말라 이 말이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것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본인한테는 손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손해니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되겠어요? 좁혀야 되겠어요? 좁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대리권의 제한을 할 때는 어떻게 제한한다고 그랬죠? 먼저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그 다음에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제 여러분요, 중개사법령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단어들이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중개사법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직접거래 금지는 들어봤죠? 어제 강의하면서 뭐 민법에 있어서 쌍방대리라는 건 민법에 있어서 자기계약하고는 다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럼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요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떡하냐? 대리인을 여러 명을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주면은 뭔가 일처리 할 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감시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원래 2명만 하려고 했는데 자기 조카를 1명 더 집어넣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려면 자기 혼자서 의사결정하면 100%잖아요. 그럼 3사람이 같이 하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3분의 1씩이니까 3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걸 대리권을 제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선임해서 하다가 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것을 이제 능동대리라고 한다고 그러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능동이다. 이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런데 만약에 수동이죠. 수동대리잖아요. 수동대리는요.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야. 언제나 각자가 대리하고 능동은 원칙적으로 각자인데요. 친권자 있죠. 우리가 보통 친권자는 몇 명이죠? 친권자는 보통 2명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우리 보면은 우리나라는요. 요즘은요. 여자분들의 그 목소리가 워낙 커져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거나 이렇게 뭐 결정을 할 때 보통 여자분들이 아내가요. 보통 다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요. 소리 몇 번 지르다가요. 포기하죠 그냥. 알겠죠? 어차피 자기가 또 책임질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요. 피곤하니까 또 잔단 말이죠. 원칙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모든 것들을 부부가요. 같이 뭐를 해야 된다?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동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각자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수동대리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것은 나 혼자 들으면 되죠. 그래서 언제나 각자가 대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계약이라는 것은 본인 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 을이요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버려. 팔아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기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하고 달리죠? 직접 거래하고는 좀 다르죠. 직접 거래, 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는 뭐죠? 본인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의뢰인이요 중개업자한테 중개는 뭐죠? 알선이죠. 소개해달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알선을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중개니까 알선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너무 싼 물건이 나왔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알선을 맡겼는데 내가 그걸 사버리는 거죠. 이걸 뭐란다? 직접 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요 중국에 있는 사람이요 이 집을 좀 팔아달라고요 나한테 대리권을 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나한테. 자, 자기 중국에서 있는데 나 여기서 아무래도 못 돌아갈 것 같으니 집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요 나 한국에 귀국해야 되는데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주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 혼자서 갑도 대리하고 병도 대리하고 자기 혼자 북초고 장구초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두 사람을 다 대리한다. 무슨 대리다? 쌍방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계약이나 쌍방을 대리하게 되면은 어느 누군가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무권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보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내용이 많은 것들이 있어. 내용이요. 내용이 많은 것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목차를 봐야 되는 거야. 목차. 그럼 먼저 우리가 항상 볼 때 전체적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죠. 민법 총칙은 앞에서부터 뭐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을이 있죠. 을이 이제 대리인이잖아요. 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 됐죠.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는요. 여기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본인하고 대리인 간에서 대리권을 줬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이 상대방이죠. 이 사람하고 만나서 뭘 한다? 계약을 하는 것이죠. 계약. 그러면 계약을 뭐냐?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단독. 두 개이다. 계약. 두 개 이상이다. 합동행위 그랬죠? 그러면 두 개이면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은 뭐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리인이 계약을 한다.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대리인이 계약을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봐봐요. 내가 이 재현 씨하고 같이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죠. 둘이 이제 계약을 했죠? 그러면 내가 집을 팔았다면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돈을 받아야 되죠. 내가 받아야 되죠. 이걸 권리를 내가 즉 법률 효과가 나한테 기소한단 말이죠. 원래는 계약하면 계약 당사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리는요. 대리인은 계약을 했는데 대리인 자신이 돈을 받아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설령 대리인이 돈을 수령한다 할지라도 그 돈은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죠? 본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렇게 을이 있고 갑이 있고 병이 있으면 이것은 이 대리 행위로 인한 계약으로 인한 법률 효과,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 그것을 대리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 효과. 알겠죠? 그래서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법률 효과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나온다?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소한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광대다. 그러니까 나는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모든 돈은 누구한테 가는 것이다? 갑한테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갑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것을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이다. 대리 권한.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죠. 회사의 대표이사도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것을 대표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권, 그래서 그것이 권리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리행위, 대리효과인데 먼저 대리행위를 보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봐봐. 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남의 집을 파는 거예요? 남의 집을 파는 거죠. 남의 집을 파니까 나는 지금 내 집이 아니고 이 집은 남의 집이에요. 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 겉표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을 현명이라고 하는, 겉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야 돼. 그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이다 이렇게. 그러면 현명이라는 게 뭐죠? 현명을 어떻게 현명하는 거죠?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나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리인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까 대리인 얘기했죠. 대리인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때 타인은 누구죠? 갑이죠. 갑을 뭐라고 한다? 본인이라고 하죠. 본인.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 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잘 봐봐. 여기.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 대리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대리 관계의 표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요, 대리 행위, 대리 행위의 표시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 대리 관계, 본인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다, 대리 행위, 대리 관계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했죠. 민법이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알아야 되죠.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를 뭐죠? 현명이죠. 현명을 하지 않고 이 말이죠. 또는요, 대리 관계의 표시 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이름을 나타내야 되죠. 이런 뭐죠? 남자분들이 어제 제가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단 말이죠. 모임을 가질 때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뭐 다 들어는 봤죠, 선생님들이요. 근데 처음 본 분들, 처음으로 이제 악수를 하는 분이 한 분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둘이 처음 아니냐? 맞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처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니까 뭐죠? 나한테 뭐 학원 한다고 하니까 명함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뭐 명함이 가지고 다녀 명함이 있죠. 그래서 그냥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나한테 명함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너의 이름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명함을 주는 게 뭐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밝히는 거, 그걸 뭐라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누군데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남들이요, 왔는데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를 한다? 그래서 유임장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느 코미디언, 오래된 나이 드신 분인데 그분이 TV 한번 나와가지고 자기의 이제 그 어디 뭐 지방에 뭐 공연 갔을 때 황당하게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코미디언인데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인가 봐요. 그분이 나서 얘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인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 그런 데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황당해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방송을 가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갑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늦어가지고. 그걸 택시비가 얼마 나왔는데 택시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좌번호 주면 내가 입금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대뜸 내가 너 누군 줄 알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느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싸움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 나서 얘기하더라고. 나는 사람들이 다 안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적어도 자기 또래 되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얼굴이 명함인데, 무슨 말이요? 얼굴이 현명이다 이 말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얼굴이 명함인데 자기를 모르더라. 그래서 황당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은 뭐냐면 현명한 것은 나는 누굽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다. 이해됐죠? 지금 그 밝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나는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른 말로 나하고 본인 갑하고는 어떤 관계다? 대리 관계다. 대리 관계의 표시. 나는 어떻게 해서 고용이 된 사람이다? 대리 행위를 하라고, 계약을 하라고. 그래서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현명을 했다 이 말이죠. 114조가요 중요하잖아요. 현명을 했다. 현명을 했으면 누가 책임진다? 그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을. 만약에 115조는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현명을 하지 않고 뭐냐면 대뜸요 의리병한테 이 집 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 사세요. 이거 가백 건데. 그럼 이게 가백 것인데 이거 살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 이 물건이 누구 건 줄 안다? 가백 것이라고 알아요? 의뢰 것이라고 알아요? 의뢰 것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의리 책임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은 원칙적으로 대리인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상대방이 우리 셋이가 다 친구야. 우리 셋이 친구란 말이죠. 근데 이 집이요, 갑의 집이에요. 그것도 친구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 나한테 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 집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다 이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미요, 내가요, 갑이 같은 다 친구니까요, 갑이 나에게 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미 알고 있죠.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그때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현명이다. 다시 현명을 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기속한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어. 그럼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114조가 있고 115조가 있잖아요. 자, 다음 116조가 뭐냐면 봐요. 대리행위 하자. 이것을 뭐란다? 대리행위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행위 하자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형태가요. 이렇게 권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이렇게. 자, 이제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난주 정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오면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하고 계약을 해요. 갑이 을하고 계약하는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3자가요. 제3자가 갑이라는 사람을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야, 여기에 좀 있으면 쓰레기 밀입장 바로 옆에 생긴다던데, 이렇게. 갑이 놀래가지고 집 팔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을한테요 싸게 팔았다, 이 말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 쓰레기 밀입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좀 있으면 거기가요 지하철 전철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속은 거잖아요. 그럼 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을하고. 누구한테 속았죠? 병한테 속았잖아요. 우리가 갑하고 을을 뭐란다? 계약의 당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거든요. 그러면 병은 계약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갑은 병한테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을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3자라는 것은 우리 그러잖아요. 제3자, 우리 뭐 얘기하는데 누가 간섭하죠? 그럼 제3자는 빠져.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논쟁의 당사자는 두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왔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뭐라 한다? 제3자다. 제3자가 왜 콩 나오나 팥 나오나 하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쳤잖아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을 제3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을은요 갑을 사기를 쳤어, 안 쳤어? 안 쳤죠. 그러니까 제3자의 사기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갑은 억울하지만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봤죠? 사기 도박 같은 거, 사기 도박, 짜고 치고 있는 고수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도박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 때 보면 싸움 꼭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다가 술 한잔 먹고 나면 명절 때 꼭 가족끼리 싸우죠. 왜요? 매형하고요 누나하고 둘이 짜가지고요 한쪽에서 광 내고요 저쪽에서 광 따고 해가지고 광박 씌우고 나한테 그러니까요 한 번은 웃으면서 참았는데 술이 들어가면 두 번은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둘이 짜고 치는 고수도비를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사기를 치고 그 상대방 또 그걸 알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사기치는 것을 이 상대방 을이 알았냐, 이 말이죠. 알았을 때는 둘이 짜고 쳤으니까 사기는 병이 쳤지만 실제로 누가 친 거랑 똑같아. 을이 사기 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죠. 왜? 내가 사기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지금 을을 얘기해. 내가 사기친 게 아니잖아요. 취소를 못해, 갑은. 그런데 을인 내가 병이 제3자가 사기친 것을 알았어. 그걸 알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때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에요. 그런데 대리인이라는 것은 제3자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대리는 뭐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팔아야 될 것을 누가 팔았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판 거니까 둘이 똑같은 거죠. 알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한 통속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사기를 친 것과 동일하다. 본인이 사기를 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과 본인 간의 관계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서로가 서로한테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부 관계로는 내부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동일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이 대리인이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 상대방을 사기를 쳤잖아요,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본인이잖아요. 그럼 마치 누가 사기친 것과 동일하다고? 본인이. 그래서 상대방은 언제나 본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사기친 것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왜? 모르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대리인과 본인은 어떻게 된다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대리인의 사기를 누구의 사기로 본다고? 본인의 사기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취소하죠. 내가 사기당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죠. 이 사기를 통해서 계약을 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 행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대리 행위에 의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지 아까? 본인한테 간다고 했죠. 본인. 이게 대리 효과는 바로 책임이거든요.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죠.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니까 대리인한테 사기를 당한 상대방은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본인한테 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의 모든 잘못은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니까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대리인의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이나 해적권은 누가 행사한다? 본인에게 또는 본인이 한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이번에는 상대방이요, 대리인을 사기를 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치죠. 상대방이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누가요? 본인이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대리인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를 해야 되죠.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대리 효과 책임이거든. 취소한다는 것은 왜?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대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가는 것이다? 본인에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거나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거나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본인이 취소를 당하고, 알겠죠?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으면 본인이 취소를 하고, 이해됐죠? 그래서 행위는 누가 하고, 행위는 계약은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책임은 누가 덮어쓰고 본인이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자, 이번엔요 본인이 상대방을요 직접 사기를 쳤어. 직접 상대방을 사기쳐가지고 본인이 대리인하고 계약한 거예요. 본인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 우리는 취소는 누가 취소하냐?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취소는 누가 취소를 하는 거냐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했거나 사기나 강박, 착오, 사기, 강박,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지금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갑의 대리인하고 아까 내부적으로 얼마나 동일하다고 그랬죠? 동일한데 갑의 대리인부터 사기를 당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요.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쳤어. 본인을 사기를 쳤어요. 근데 본인은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했어 안 했어? 계약은 누구하고 했죠? 대리인하고 상대방이 했죠. 대리인은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상대방은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해야 돼. 그래야 취소를 해. 우리 여름에 하잖아요. 그럼 얼마 전에 그 좀 겨울이 되니까 또 TV 한번 떠들었단 말이죠.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또 뭐 저 서울 같은 나이 드신 분들 열심히 폐지 줘가지고 다 농사 지어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 거기 찜질 침대 있는 데 있잖아. 뭐 파는 데 있죠. 무슨 침대 뭐 의료기 하는데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은 한 40대쯤 되는 자기 딸만큼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살랑거리면서 막 이거 어머니 해주고 뭐 안마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또 거기 가면 또 할아버지 와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또 브레이크 댄스 한번 또 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들이 정신없어가지고 거기서 물건 뭐죠? 그 의료기 같은 것들 한 350만 원 하나 딱 사고, 그 다음에 또 안 사면 또 말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사야 돼. 비싼 거 사주고 막 더 좋아하고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춥게 세워주고 뭐 얼굴이 이쁘다는 둥 피부가 좋아졌다는 둥 해주고 그러는데요, 나는요 10만 원짜리 샀더니요 별말 않고 건강하시죠? 끝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말 한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자식들한테 또 용돈 뜯어가지고 또 뭐 사요? 자기도 또 큰 거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TV 나가서 하는 말이 돈이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대화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다? 아, 그 정도의 돈은 지불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 취소하는 거지, 계약을 할 때 아무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한 분이요, 옆에 있는 분은 할머니를 데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 딱 갔더니 딱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것은 사기인 것 같아.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사기를 처음에 당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막 카드 가져오라 하니까 집에 오죠. 와가지고 자식들한테 얘기하죠. 카드 내놓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래서 나 카드 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할머니한테 잘해주더라. 얘기하니까 자식들이 뭐라 하죠? 거기 사기당해서 망할 거냐고 막 얘기 따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죠. 그러다 결국 기망은 당했는데 집에 와서 결국 카드를 가져갔어, 못 가져갔어? 못 가져갔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은 뭐다? 아무리 기망을 당했어도 뭐를 해야 된다?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뭐를 해야 돼? 계약을 해야지 취소하죠. 사기를 당했어. 집에 갔단 말이죠. 자식들이 카드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요 2박 3일간 일단 밥 안 먹죠. 안 먹어도 할머니가 어때요? 뭐 2박 3일간 밥 먹고 자기만 손에 이제 배고프니까 몰래 또 자식들이 또 잘 때 또 냉장고 김치 꺼내서 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기를 당했어도 뭐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취소란 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쳤죠. 근데 계약은 누구하고 한다? 계약은 상대방과 대리인이 하죠. 상대방과 대리인 어느 누구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본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시험에 나왔어요. 특히 이것은요, 여기에 이것이 시험에 나온 것은 우리 시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량의 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자는 봐봐, 기망을 당해서 뭐를 하면, 계약을 하면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본인이, 상대방이 취소한다. 본인이 취소한다. 대리인은 원래 취소권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자, 그 다음에 염려, 이 대리 봐봐, 잘 봐봐, 재밌죠? 이 대리는 자기가 계약을 했죠. 근데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지죠? 그럼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대리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아, 책임 안 지자. 이게 좋은 거죠. 대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따라서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능력 뭐죠? 만 19세 이상. 여러분들은 다 뭐죠? 여러분들은 제가 있어도 안 되겠네. 봐봐요. 이 친구는요 지금 만 16세죠? 미성년자죠? 그래서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니까요. 왜요? 모든 책임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요. 모든 책임 본인이 지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미성년자가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해봐.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지는 것이다. 본인이. 알겠죠? 왜? 원래 대리는 우리가 대리권에서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데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뭐죠? 술이 만취해서 계약을 하면 안 돼.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죠? 그럼 그것은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신은 말똥말똥해야 돼. 알겠죠? 정신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락가락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아시겠죠? 행위 능력.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페이지 116페이지 보셔요.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1번 봐봐. 대리인의 의라고 되어 있죠? 1번 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줄과 대리권의 범위 내, 대리권의 범위 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래서 가로 닫고 뭐라고 되어 있죠? 현명이라고. 현명 뭐죠? 나타난다. 이름을 밖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하거나 줄고, 표시하거나 줄고, 표시하거나 두 번째 줄 줄구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동대리죠. 표시하니까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요. 능동대리.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거, 수령하는 거 줄고, 바로 옆에 수령하는 건 그것을 뭐라고 무슨 대리라고 한다? 그걸 수동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내가 의사를 표시한다, 능동. 받는다, 수동.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은 뭐냐면 가운데 봐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줄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두 번째 줄이요.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퀄이에요. 이퀄 대리인 책임. 이렇게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자, 114조 한번 봐요. 법조문 하죠.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줄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러면 맨 끝에 본인에게 줄 것이고 효력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현명의 의라고 되어 있나요? 자, 현명의 의를 여러분 방금 다 봤어요. 자, 현명의 방식은요. 방식은 1번에요. 가운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거기까지만. 자, 이런 봐봐요. 누군가가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요. 누군가가 내가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 알겠죠? 자, 현명 원칙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명을 하지 않았죠?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맨 끝에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 법조문에는. 알겠죠?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예외 보세요. 예외.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줄고요. 알 수 있었을 때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요. 본인에 대해서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대리 행위를 현명을 하면 누구한테? 본인.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대리인.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내가 대리인한 것을 알아. 그럼 대리인한 것을 알았으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본인.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렇게. 자, 대리 행위 하자. 의사표시에 의사의 흠결 줄고요. 자, 의사의 흠결에다가 써 107조부터 109조. 107조부터 109조. 그래서 107조 비진이 108조 통역의 표시 109조 차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줄고요. 사기 강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줄고 대리인 기준. 이렇게 대리인 기준. 그래서 대리인을 표준. 거기 대리인을 표준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대리 행위 계약을 하는 사람은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쳤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하는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봐요. 117조. 대리인은 그 다음에 줄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뜻이 뭐죠? 누구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대리 행위도 유효이다. 미성년자의 대리 행위도 유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말하면 돼요. 중요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요. 자, 2번이요. 맨 끝에 봐봐요. 대리는 적어도 줄고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거기까지 줄 것이고, 두 번째 가운데 의사 능력이 없다면 줄 것이고, 맨 끝에 무효 동그라미 줄 것이고. 그래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대리는 무슨 능력은 없어도 돼?
행위 능력은 없어도 돼.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제4절 그 다음 페이지요. 대리 효과를 보셔요. 여러분, 대리 효과는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기속한다? 줄과 첫 번째, 모두 본인에게 귀속. 모두 본인에게 귀속.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2번 봐. 2번에 두 번째 줄 봐봐요. 예컨대 거기 줄거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취소권 등이 모두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본인에게.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복대리까지 해야 돼요. 잠깐 복대리 보셔요. 여기. 그럼 여러분 대리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대리행위는 누가 해?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죠?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대리행위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 본인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요. 본인의 이름.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자,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이 대리, 우리가 이제 복대리한 게 뭐냐? 복대리는요, 정이요, 이 정을 복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 복대리. 복대리는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선임되는 복대리는요, 본인의 대리인이요. 참 중요해.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수도 없이 시험이 났어. 우리 봐봐 여기.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대리인이 복대리를 또 선임을 하죠.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본인이 선임하면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럼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일 것 같아요? 대리인의 대리인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대리인은 대리권은요, 누가 수여하죠? 대리권을 원래 누가 수여한다고 그랬죠? 본인의 의사표, 본인. 그런데요, 봐봐요, 복대리는 누가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을 해.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바꿔. 여기를 뭐라 바꾼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왜? 복대리가 대리인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누가 선임한다? 누가? 대리인이 선임한다. 그래서 복대리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알아도 돼요.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안 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봐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대리행위라고 돼 있죠. 거기 돼 있어요? 그럼 여기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죠.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은 그럼 이름이란 말이 뭐예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생님들 보면 다 자기 이름이 있어 없어? 자기 이름이 다 있어. 알겠죠? 선생님들 보면 학원도, 우리 학원도 이름이 있죠? 남양주 공주사학원, 뭐 합격 학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면 가끔 이름이 해년마다 바뀌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해년마다 진짜인데요? 이름이 해년마다 바뀌는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얘기 못해. 지금 중의사법가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서 이름이 전혀 달라. 그럼 우리가 강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등록이 전번에는 누구였는데 이번엔 또 다르고.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거 둘 중 하나죠. 무슨 사고를 쳤거나. 알았죠? 두 번째는요, 다른 데서 강의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름을 바꾸면 누군지 모르니까. 알겠죠? 또 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름을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이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이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민법 박기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민법만큼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 강의하는 사람 보면 강의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책임이 아니고.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무슨 부동산 그것도 다 책임이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직접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기자, 주기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주기자, 공중회사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느 사람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책임을 지고. 그래서 주기자,
어떤 사람요? 이기자. 어떤 거요? 옆에하고 아무튼 부딪히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요, 이기자 주기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직접 거는 사람들이 나는 참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이름 걸고 한번 무슨 일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하시면 뭐 굳이 막 이런 이름 저런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 걸고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적어도 자기 이름을 딱 걸었으면 나쁜 짓은 적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항상 뭐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익명성이죠. 뒤에 숨어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별의별 나쁜 말들이 난무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다가 실명을 쓰라고 해봐요. 그럼 그렇게 한다 못한다? 못하죠.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봐봐. 대리인이 계약을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이름은 뭐다? 책임. 누가 책임져? 본인. 그래서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러나 자기가 나는 을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은 병을 선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을은 신뢰할 수 있지만 갑은 병은 정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을은 알겠죠. 그러니까 정에 대한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진다? 아니 대리인의 이름이잖아요. 누가 책임져? 정이 잘못하죠? 정이 잘못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대리인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고 대리권을 줬는데 너가 다른 사람을 선임하려면 하면 너 이름으로 선임해. 그 말은 너가 모든 책임을 져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요. 그래서 선임은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그래서 또 선임하죠. 선임한다는 것은 이 복대리는 언제다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죠? 법정 대리는 딱 두 가지야. 누가 선임했을 때? 법원이 선임했을 때 법정 대리. 여기는 누가 선임했어? 대리인이 선임했잖아요. 대리인은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가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법원의 선임, 그러면 법정 대리. 알죠? 그게 없어 무슨 대리? 임의 대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지금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복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우리가 대리인은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대리는 무슨 대리?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그래서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일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그러면 여러분요 봐봐.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원칙. 그다음에 여기 예외. 잘 봐봐.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 차이를 좀 더 설명해. 그럼 법정 대리가 뭐예요? 법정 대리는요. 어제 우리 학원에 그 실장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여동생이 어제 애를 낳았거든요. 자기 이제 이모 됐다고 이렇게 막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그 아이의 엄마는 뭐가 돼요? 법정 대리가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란 게 없는 거예요. 애를 낳다 보니까 내가 대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의무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혈연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책임져.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알겠죠? 그런데요 지금 봐봐요. 임의 대리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써서 줬죠. 그럼 위임 계약에 보면 뭐라고 돼요? 위임 계약은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위임은 원칙적으로 내가 일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상대방이 나를 믿고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줬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복무 원칙이에요.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걸 다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선임을 못 하면 복대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책임이 있어, 없어? 책임이 없죠. 선임을 못 하는데. 그런데 법정 대리는요? 눈 떠 보니까요, 내가 애를 낳았더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떤 분들 보면 애 낳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민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민법. 우리는 지금 뭐냐면 가족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혈연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고. 우리 민법은 그 법을 다루는 것을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공유중개사죠. 이건 재산상 법률행위라고. 재산,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지금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왜 자기 자식은 내 자식은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가족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재산상 법률관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복대를 통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임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선임했으니까 책임을 얼마 져야 돼요? 0% 져야 돼? 100% 져야 돼? 100%. 그래서 무과실. 무과실한 게 뭐예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복대리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조건 책임을 져 내가. 누구한테? 본인한테. 왜? 자기 멋대로 선임했으니. 너 멋대로 선임했으니까 너가 멋대로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무한대의 책임을 져라. 너 멋대로 선임했으니 너가 무한대의 책임을 져라.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표현을 한다? 무과실. 잘못이 없어. 이러면 지금 코로나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이 있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옛날 조선 왕조가 똑같죠. 조선 왕조에서 옛날에 뭐 콜레라 같은 것을 창궐한다 그러면은 뭐 왕이 덕이 없어서 그런다. 그건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렇지만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죠? 우리 지금 코로나 지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국가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지만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이걸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 코로나를 한 5번 정도 지금 검사를 했거든요. 뭐 가다 보니까 뭐 검사를 계속 하게 됐어요. 가가지고 그 수술할 때만 해도 2번씩 하고요. 이 수술 입원을 하려면 이틀 이상 지나면 안 된대요. 그런데 했는데요, 뭐를 잘못해가지고요, 한 번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수술 입원하는 날 가가지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또 3만 원을 줘야 돼요. 다른 데서 하고 오려면 공짜로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원에서 당일날 하는 것도 3만 원 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때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비용들을 다 코로나 비용 보통 한 학원에 거기서 3만 원이지만 입원하기 위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뭐 어디 해외여행 가려면 전부 한번 얘기했죠. 1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럼 10만 원이니까 5배에서 한 5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는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지만 책임을 진다.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왜? 언제든지 선임했으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임의대리는 본인이 승낙하는 경우 있죠. 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거 봐봐요. 지금요 오늘요 2시에 계약하고 그랬어. 차를 끌고 가다가 지금 비 오잖아요. 비 오니까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럼 못 가잖아요. 나 병원 입원했으니까. 근데 이 계약 깨뜨리면 한 3, 4억이요 날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을 깨야 되겠어요? 근처에 있는 친구 보내야 되겠어? 근처에 있는 친구 보내야죠. 그걸 뭐란다? 복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부득이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이런 경우가 부득이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하거나 그러면 선임을 해. 내 말 들었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임의 대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OX? 왜 X예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 선임하잖아요. 이거 말장난이라니까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온다?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틀린 것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또 뭐라고 나온다? 또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요. 임의 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 없이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없다. OX? X.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임의 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돼. 떠누니까. 여기는 지금 방금요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면 둘 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둘 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만 있으면 그것을 뭐란다? 또는이라고 하죠. 또는 이거나 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런 말 우리 그렇게 실생활에서 그런 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뭐 그렇게나 저렇게나 대충 알아듣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법은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알죠? 그래서 하다 보면 여러분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요, 녹아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조직의 쓴맛을 알게 돼요. 아,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아, 문제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의외로 민법을 그래서 생각이 좀 차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민법을 잘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따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좀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잘하는 게 민법이에요. 자, 그러면 예외적이죠? 자, 예외로 뭐냐? 여기는요,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는 부득이한 사유. 법정 대리가 뭐예요? 법정 대리가 뭐냐고? 복대를 선임하고 복대를 사후에 감독하고, 그런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잘 봐. 여러분요, 법정 대리는 뭐냐면 지금 저 친구죠. 저 친구가요, 지금 16살이잖아요. 16살인데, 근데요, 자기네 아빠가 있잖아요. 아니, 얘가 16살 있잖아요. 저 친구가. 그냥 법정 대리가 자기네 아빠잖아요. 아빠가 지금 아빠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16살인데, 아빠가 있는데, 얘가 16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빠가 대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갑이 본인이 자기네 아빠한테 승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집인데 아빠 내가 하러 갈 테니까 내 집 좀 팔고 와. 말이 돼요? 맞아 죽죠. 알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있잖아요. 법정 대리의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본인이 16살 미성년자가 못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가 대신하는 게 법정 대리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아버지한테 허락할 테니 뭐 좀 하고 와라. 그럼 쥐가 하면 되지.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는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자, 임의 대리는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한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한다.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하지만 본인의 승낙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부득이한 사유만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런 봐봐. 임의 대리, 마지막으로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죠. 그러면 임의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면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임의 대리인 선임했으니까 임의 대리죠. 자, 문제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법정 대리.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도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슨 대리? 왜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예요. 언제나 임의 대리가 돼 있잖아요. 복대리는요. 법원이 선임했을 때 법정 대리라니까요.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거잖아요. 임의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법정 우리 시험에 나왔어 2번이나. 우리가 보면 뭐죠? 임의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이다. 그럴싸하잖아요. OX, X 누가 선임을 하든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 말이죠. 법원이 선임했다. 무슨 대리다? 법정 대리지만 그 말이 없다.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봐. 본인이죠? 본인 뱃속 안에 뭐가 들어있어? 대리인 뱃속 안에 뭐가 들어있어? 복대리.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대리인 복대리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망해봐. 사망하면 어떻게 되죠? 대리인 복대리 다 없어지죠. 다 소멸해요. 그래서 복대리는 언제 소멸하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누가? 대리인이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대리인이 파산 선고,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 그럼 뭐가 돼? 대리권이 없어지죠. 그럼 복대리도 없어져.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 갑이 을에게 될 것을 주고 을은 정을 복대로 선임했다. 다음 성문제 맞는 거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을이 1번 을이 대리인이죠. 을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의뢰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정의 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그러면 의리 파산 선고를 받았단 말은 대리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죠. 대리권 소멸하면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대리권이 없으면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란 거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무권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소멸했다 이렇게 알려주진 않지만 뭐라 나온다?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계약을 했다.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 없어지죠. 그럼 대리인이 더 이상 아닌데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인이 된 후, 즉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후 계약을 했다. 또는 본인이 사망한 후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 본인 사망하면 대리권이 없어져야죠. 그런데 계약을 했다. 그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 대리인데요. 자, 이제 지금 정리를 하면 좀 그러니까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요. 대리를 여기까지 오는 대리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무권 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